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건물에 살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파쇄물 수거 용기를 설치해 바이오 가스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함께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메탄가스를 이용 전력을 생산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필요한 전력의 5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 운반하는 도중에는 냄새 나죠. 물 뚝뚝 흐르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발생되는 과정에서 하수 관거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대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그 생물학적인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선에서 이제 직접 청소와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디스포저 사용 확대에 좀 호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네. 디스포저 사용 시범을 했던 경기도의 경우에는 네. 그 김문수 지사가 디스포저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풀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던 업체들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지난 1995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의무화하면서 이어져 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음식에는 염분이 많아서 사실상 재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왜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입장이 이렇게 돌아섰습니까? 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업체의 반발이 거세기는 했지만 네. 그 시민 편의라는 측면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뒤 각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디스포저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 배출하는 현행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관 처리 능력이 커진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09년에서 2010년 서울시 방화동, 공릉동, 영등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여주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100% 배출하는 디스포저를 설치해도 하수 관거의 상태는 양호하고 퇴적도 없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분리수거는 0.21인데 반해 디스포저는 1.12로 주민의 편의성과 경제적 이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노후한 하수 관거들이 있지만 로마처럼 유럽의 오래된 도시에서도 디스포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테레비 같은 거는 흑백 테레비를 몽땅 없애고 칼라 테레비를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우리 하수 처리 기술은 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 처리장을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더욱더 좋게
앞에 더 처리하는 걸 더 만든다든지 또 뒤에 처리하는 걸 더 만든다든지 또 하수 광거도 말이에요. 타이어를 완전히 교체하듯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펑크 난 것을 잘라서 다시 이것을 떼우듯이 말입니다.